감사합니다. 자, 지금 혹시라도 화면 온이 가능하신 분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의 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안 화면을 온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알리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숨겨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나를 알리겠습니까? 이곳 나의 모임에서만큼은 나를 알리다 단톡방에 이런 세미나에서만큼만이라도 적극적으로 나를 드러내시고 나의 얼굴을 드러내시고 내 업을 드러내시고 나의 비즈니스를 드러내시는 연습을 하는 공간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저 멀리에서 아마 오늘 입장하신 분들 중에 가장 멀리에서 입장하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선묵 나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현지 시각 어느 정도 아침 새벽인가요? 토요일 아침 8시 5분입니다. 네, 지금 이선묵 나을님께서 계신 곳은 에티오피아입니다. 네, 와우. 에티오피아 지금 현재 시간이 아침 8시 조금 지난 시간이라고 하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선묵 나을님.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에 최혜진 나을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23년도에 더욱 아름다워지신 것 같으세요. 원래 아름다우셨는데 해가 바뀔수록 아름다워지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박은희 나을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음성거 중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2023년도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으세요. 네, 해가 감사합니다. 바뀌니까 더 아름다워지시네요. 감사합니다. 똑같은 멘트로 이렇게 진행을 했네요. 자, 김현아 나을님 드디어 화면을 온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화면을 제가 잠시 좀 공유를 하면서요. 다시 한번 나를 알리다 신년 세미나 오프닝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알리다 신년 세미나 오프닝을 외친 후에 그 다음에 가질 순서가 이제 자기소개 순서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 제가 이름을 호명을 드리면 어디에 계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자기소개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오프닝 세레머니를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나를 알리다 신년 특강 세미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2023년도를 이제 1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야, 네,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네, 제가 너무나 감사해하고 있는 우리 최형순 교수님께서 오셨네요. 교수님 그리고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사회에서 알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선배님이셨고요. 그리고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도와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항상 마음속에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선배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원래 다음 연도의 신년 목표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실 때 올해부터는 특히 우리 날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12월 31일에 내년 목표를 세운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2024년도 1월 1일에 내년 목표를 세운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 365 다이어리, 텐투드리스트 365 다이어리를 정말로 귀하고 값지게 만들어 가시길 원하신다면 적어도 전년도 10월 달에는 다음 연도에 대한 비전과 목표 뭐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어 있으셔야 되고 11월, 12월에는 그것을 이제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준비 기간, 마음의 준비든 아니면 세팅이든 환경을 세팅하든 이런 세팅의 기간을 가져가 주셔야 되고 1월 1일은 빨간 날이 아니라 무조건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이제 실행으로 옮기는 바로 그냥 실행으로 옮기는 그런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도 혹시라도 2023년도의 계획과 비전과 목표 뭐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다음 일주일 동안 심도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이 텐투드리스트 365 다이어리 앞부분에 작성하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작성을 다 끝내시고 항상 들고 다니시면서
비전과 목표, 계획 등을 떠올리면서 내가 오늘 정말로 이것을 달성하려면,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를 고민하셔가지고 오늘 내가 반드시 해야 될 10가지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네, 텐투두 리스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나를 알리다 2023년 신년 세미나 오프닝을 이제 개회 선언을 했고요. 이제 나를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알리는 거의 첫 스타트는 뭘까? 바로 자기소개거든요. 네. 퍼스널 브랜딩이 잘 구축되신 분들, 그리고 나를 잘 알리고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정말로 확 각인될 정도로 자기소개를 잘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모임 같은 데 가면은, 많은 분들이 모임 같은 데 가면 자기소개하라고? 나 저거 정말 싫은데, 막 이런 이야기들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곳이 나를 적극적으로 세상에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나라는 존재를 긍정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를 이곳 모임에서 나에게 주는구나,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나를 알리고 표현해내는 거에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공유를 중지하고요. 어떻게 나를 알리느냐, 자기소개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소개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시작하는 게 있죠. 네, 이름, 그 다음에 직업 또는 사는 지역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30여 명이 모여 있다. 30여 명이 모여 있다. 그 30여 명의 한 분 한 분의 자기소개를 듣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과연 나는 몇 명이나 기억할 것인가? 아마 전체를 다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또는 한두 분 기억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한 명 또는 두 명은 무엇 때문에 나에게 각인되고 기억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잘생기거나 예쁘거나. 네. 아니면 조금 이게 특별하게 생기거나, 네, 눈에 띌 정도로. 네. 자, 한번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이 되네요. 제가 만약에 모임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저를 많이 기억을 해줄까요? 외모적인 부분만 봤을 때? 외모만 봤을 때 기억을 해줄까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많이 기억을 해주세요, 의외로. 근데 그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제가 자기소개를 좀 이렇게 주저주저 하거나 자기소개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저를 기억해요. 그럼 자기소개를 안 했음에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제가 물어보면 그분들의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답변이 뭐냐면 가장 많이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이거예요. 제 웃음소리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듯 누군가에게 나를 각인시킬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나 가만히 보면 잘생기거나 예쁘거나 특이한 어떠한 액션이 있거나 행동이 있거나 등등에 있어서 그 사람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가 있어요.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 이름 기억 잘 못해요. 사는 곳 잘 기억 못해요. 직업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이 키워드 하나만큼은 그 사람을 기억을 해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인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인가? 이 키워드를 정말 잘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 내 이름을 이 사람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사실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시고 주입시키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당신에게 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야. 이것을 더 강력하게 주입을 시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펼쳐지느냐? 어떤 특이한 특별한 어떠한 상황이 펼쳐져서 내가 애로사항을 겪고 있을 때 맞아. 그때 이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러면서 나를 떠올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 이름이라든지 여기에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할까요? 주변에 물어봐요. 그때 나의 세미나에서 만났던 그 분 중에 사람들 중에 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분 누군지 아시는 분? 그러면서 이제 나를 찾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어딘가에서 나를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자기소개를 이제 한 분 한 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제 순발력 있게 자기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자기소개에 또 이제 법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소개 몇 초 안에 끝내야 될까요? 네, 10초? 20초? 네. 이거는 뭐 정답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0초는 사실 좀 짧아요. 그리고 40초는 좀 길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적정 시간대는 30초 이내, 30초 이내에 자기소개를 끝내는 거에 좀 익숙해지자 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가뜩이나 술자리 같은 데에서 가장 우리가 좀 멀리 해야 될 그 부분이 그 자기소개를 시켰더니 다 같이 건배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자기소개를 시작해가지고 다들 손을 들었는데 1분 넘게 자기소개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손 아프거든요. 30초 이내에 자기소개를 이제 맞춰주시는 거에 또 우리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름은 뭐고 어느 지역에 있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인지 어떤 특정 상황이 펼쳐질 때 힘드셨죠? 그럴 때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요. 한 분 한 분 자기소개를 할 때 잘 경청해 주시고 또 메모를 해 두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시간 관계상 자기소개 한 분 한 분 30초만 하면은 지금 벌써 한 열 몇 분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가지고요. 가급적이면 한 20초 이내로 뭐 이렇게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주섭 나을님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잘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이거요? 네. 네. 20초도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통과할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고 간결하게 해가지고 10에서 20초 내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자, 이름, 직업, 사는 곳, 그 다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흐름대로 좀 가주시면 감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보이는 각도에서 가장 저에게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화면상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분부터 제가 부탁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핸섬하시고 잘생기신 그리고 해외에 나가 계시는 분이세요. 자, 신주섭 나을님. 네, 지금 화면을 보니까 지금 해외에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자, 정말 이러식입니까? 네, 맞습니다. 화이팅! 네. 이름은 신주섭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고요. 6년째 인문학 강사 하고 있고요. 예, 보험 세일즈도 하고 있고요. 저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인문을 많이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인문이라는 관계에 관련된 거를 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와우. 네, 환영합니다. 네. 자, 이왕 해주셨는데 제가 송구하게도 피드백을 하나 좀 드리자면 지금 내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거가 아직은 좀 누락이 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 시간이 좀 남으면 제가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어떠한 얼굴 표정과 에너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우리 해운 컨설팅, 해운 컨설팅의 임영환 나을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영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참석했고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 살고 있고 이름 말했고 지역 말했고 하나 뭐였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저는 그 교육 컨설팅을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최창수 대표님한테 항상 적나라한 피드백을 잘합니다. 저는 잔소리를 잘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잔소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 주시면 적나라하게 잔소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잘못 선택했네요.
자, 해운 컨설팅의 임영환 나을님이시고 대표님이세요. 그래서 기업교육 전문 컨설팅 이제 업을 하고 계시고, 네, 이제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제가 이제 호명을 드릴 분은 대한민국 거상, 네, 김종필 나을님,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김종필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한국 제품을 중국하고 동남아시아에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일을 하기 전에는 국내 유통사들의 제품을 공급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서울 신도림에 살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예, 화교들과 중국인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한국 제품을 또는 한국이나 국내에 팔고 싶은 분들한테 유통 경로를 열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와. 빨간 추리닝 갈아입고 와야 되나요? 지금 여기 제 사무실에 있는데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제가 이제 화면을 켜셨네요. 네, 저 멀리 에티오피아에 계시는 이성묵 나을님, 네, 잠시 30초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드투게더 세계를 같이 하자 월드투게더 에티오피아 지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참전용사 그리고 어린이 결연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미는 신미연 실장님으로부터 동영상 편집을 배우기 시작하여 저희 환갑 동창회 고교 동창 기념 동영상 편집한 경력이 있어서 동영상 편집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대한 그리고 세계 정체라든지 그리고 불쌍한 나라의 취약층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보를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갑 동창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이제 이성묵 나을님의 소개를 들었고요. 잠깐 초대 손님의 소개를 잠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사님 자기소개 가능한가요? 야옹님? 야옹? 네, 우리 야옹이는 자기소개가 어려운 관계로 우리 야옹이의 집사이신 김연아 나을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현아이고요. 저는 춘천에 살고 있습니다. 보험 컨설팅 한 지 20년 됐고요. 춘천에 오시면 저는 맛집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곳곳에 좋은 곳을 드릴 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김연아 나을님, 네. 그 춘천에 가서 전화 드리면 그 강원도 네. 곳곳을 안내해 주시는 건가요? 직접 안내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지, 저를 찾아오시면, 네, 도움은 드릴 수 있어요. 직접 안내는 아니고 여기서 네. 저쪽으로 돌아서 저쪽으로 가면 뭐가 있고 저쪽으로 가면 시간이 그 정도 도움이 같이 얼마나 알겠습니다. 고마운 예. 네, 말씀 주십시오. 아니, 시간이 허락하면 같이 갈 수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다음으로 저하고 같은 성씨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최근에 혜성처럼 나타난 진짜 여인 최혜진 나을님. 네. 갑자기 왜 구역질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제 소개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최혜진이라고 하고요. 사는 지역은 경남 창원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그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 아이들 대상으로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 쓰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까지 그 아이들 대상으로만 일을 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생각을 해봤는데
네. 자녀가 있다면 책이라는 이 매개체로 어떻게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 같이 책 읽는 방법, 이런 노하우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계신 우리 나알님들이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날짜를 딱 모아가지고 최혜진 나알님께 한 일주일간 보내드리면 아이들만 좀 봐주셔도 우리 나알님들께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순간적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전 미경 씨가 정말 정상한네. 전미경 나알님. 네, 안녕하세요. 전미경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맹맹한 거긴 한데요. 저는 이렇게 통쾌한 강의로 1폴의 변화를 추구하는 강사 전미경입니다. 다양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기업 강사님, 전문 강사님, 컨설팅 대표님도 계신데요. 저는 일반 강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슬기로운 강사 생활이라는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강사님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것저것 양성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요. 강사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많이 이렇게 주간에 알선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평생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혹시 평생교육사 자격을 요구하거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제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실습 자격을 위해서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강의를 하고 싶으신 분, 초보 강사님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좀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전미경 나알님께 말씀드리면 대신 취득을 해주진 못하시더라도 취득을 최대한 빨리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가장 먼저 입장해 주신 김지원 나알님. 나알방의 막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충청남도 천안에 사는 김지원입니다. 저는 그 장대영이라는, 보이세요? 장대영이라는 신장약을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장대영을 알리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영이라는 신장약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신장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약입니다. 생명의 뿌리인 신장이 좋아지면 모든 병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제가 이 비즈니스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내 건강은 물론 남을 이롭게 해주는 가치 있는 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30초가 좀 지나가지고요.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장대영. 아, 네. 와, 앞에 적어 놓으셨나요? 조금 메모 그거 몰라가 조금 뭐가 이러냐. 아니, 최고. 최고.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분만 더 제가 좀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운전 중이셔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선배님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선배님? 네. 자, 최형순 교수님이시고요. 네. 네. 할까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어디서나 모임에 가면은 무게의 중심을 잡고 있는 최형수입니다. 제가 무게가 좀 많이 나가서 한번 보시면 다 기억을 하시고요. 현재 사는 곳은 판교인데 직업은 한양사이버대 해킹보안학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AI, 로봇, 메타버스 이런 데의 전문가 그룹에 제가 들어가 있어서 가끔 강의 요청이 와서 그런 쪽에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쪽보다는
제가 M&A 바닥에서 한 10여 년 있으면서 내가 법인 설립한 게 8번, 그리고 회사 인수해서 대표를 한 4번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회사 창업하거나 경영하는데 궁금한 게 있거나 어려운 점 있으면 상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소주 한 잔 모시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와우. 네. 참고로 우리 최영순 교수님 그 선배님이신데 저하고 이제 같은 서울의 종로에 위치한 중앙고등학교라는 곳을 제가 나왔는데요. 네. 그 제가 출간 기념회를 진행을 할 때 강사 트렌드 코리아 2020이라는 책을 출간을 할 때 그때 너무나 감사하게도 와주셔서 뒤풀이 고깃집을 모시고 갔는데 옆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우리 최영순 교수님께서 선배님께서 키가 거의 한 180, 한 3, 4 정도 되시고 그다음에 진짜 체격이 이렇게 크세요. 씨름 선수 체격을 가지고 계신데 최영순 교수님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 종로에서 학교 나왔다고 했더니 어느 고등학교 나왔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어느 고등학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 중앙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순간 갑자기 몇 회니? 그래서 제가 86회입니다. 그랬더니 나 70 몇 회야. 그래서 제가 바로 일어나서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저의 선배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저하고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지금 자기소개의 키포인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주입이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어떤 곳에 가서 나를 알리는 거잖아요. 네, 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만큼 좋은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의 어떤 포인트가 이제 타임이 만들어지면 부끄럽다고 쑥스럽다고 뒤로 숨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그곳에서 당당하게 나를 알리는 나의 컨디션 상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를 알릴 때 키포인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당신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인지, 내가 당신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인지 이 부분을 더 강렬하게 설명을 줄 수 있도록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항상 내가 한번 그 멘트를 정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0초라는 시간 안에 술술 나올 수 있도록 멘트를 정하셔서 달달달달 외우시고 그 다음에 실전과 같이 연습하셔서 그 어떤 곳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23년도 첫 나의 세미나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던 그 순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다이어리 365 다이어리 텐투데이스트 받으신 분 이렇게 한번 살짝 들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받으셨는데 옆자리에 없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가까운 곳에 있으면 가지고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365 다이어리, 텐투데이스트 365 다이어리를 어떻게 이렇게 작성해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성법은 간단해요. 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네, 다만 이 365 다이어리 이거 텐투데이스트를 매일 아침마다 꾸준하게 작성해야 되는 그 숙제 미션이 있는 거죠. 그걸 내가 얼마나 나 자신에게 잘 해주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 저하고 함께 하시면서 아직 작성을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성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공적인 하루를 시작하는 성공습관 프로젝트 텐투데이스트 365 다이어리 지금부터 작성법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면 40분 정도, 길면 한 5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려보네요. 네. 자, 다이어리를 받으시면은 가장 처음에 이렇게 달력이 있어요. 네,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 달력이 있는데 이 달력이 그냥 달력이네 라고 넘어가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되시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장에서부터 무엇을 하시느냐? 각 월별로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벤트. 다시 한번 각 월별로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벤트를 형광펜 등등 형광펜이나 색연펜을 이용해 가지고 반드시 체크를 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날은 9월 26일. 그러면 여기에다가 빨간색 볼펜 또는 형광펜, 색연필 등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는 거예요. 네. 굳이 그 내용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체크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날이 뭐지? 계속 생각하게 되니까요.
텐투드리스트 다이어리는요, 작성 시간을 최소화하는 데 또 하나의 그 취지가 있습니다. 네. 자, 참고로 9월 26일이 어떤 날이냐면 저한테 제 생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나도 체크를 좀 해봐야지 하신 분들이 있다면 최창수 나의 생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뭐 예를 들어서 결혼기념일을 체크하셔도 되고 사랑하는 나의 아이의 생일을 체크하셔도 되고요. 또는 중요한 모임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모임의 시작 그 날짜를 체크하셔도 되는 거고 내가 월별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벤트 날을 반드시 여기에다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시는 겁니다. 2024년도 이제 체크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간 텐투두 리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네. 텐투두 리스트가 이제 매일 아침에 오늘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적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1월 1일 또는 2월 1일 또는 3월 1일 즉 매월 1일에 이번 달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 10개를 적어주시는 겁니다. 이번 달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 10개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 10개를 적으신 후에 그 다음에 1주차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아침 새벽에 적거든요. 이번 주에 내가 반드시 달성하거나 반드시 도전하거나 반드시 실행해서 완수해야 될 것 10가지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 2주차 월요일이 되면 또 적고요. 3주차 월요일이 되면 또 적어요. 근데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한 주의 시작을 일요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달력에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만약 나는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로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은 월화수목금토 일요일까지가 한 주잖아요. 그럼 월요일 시작에 아침에 적으시면 되는 거고 한 주의 시작을 나는 일요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여겨주시는 분들은 일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텐투드 리스트 이번 주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 10개를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왜 5주차까지 하냐면 뭐 달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한 4주 정도인 경우도 있지만 5주 이상으로 이제 달력이 변환되는 표현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여기다가 5주차까지 이제 확장해서 적는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실 것 같고 기타란에다가는 내가 추가로 내가 도전해야 될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해보고 싶은 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기타란에다 적으시던가 또는 한 달이 다 지난 후에 내가 나 스스로를 체크해서 점검해보고 싶은 이야기들 피드백하는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텐투드 리스트 보통 일반적으로 5분 이내 작성이 5분 이내에 끝나는데 매월 1월 1일 또는 매월 첫째 날 또는 매주의 첫 번째 날만 텐투드 리스트 작성하시는 게 조금 시간이 더 걸리실 순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1월부터 2, 3, 4, 5, 6, 7, 8, 9, 10, 11, 12월까지 이렇게 쭉 해나가시다 보면 내가 연말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내가 2023년도에 미션을 스스로 정해서 어떤 것들을 수행했고 어떻게 완성했는지가 다 이 하나의 다이어리에서 다 발견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예, 살아있는 1년 동안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텐투드 리스트 다이어리의 효용치를 극대화시키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또는 무엇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미션을 정하고 매일매일 10가지의 투두 리스트를 정해서 그거를 내가 수행해 나가는가에 대한 그 명확함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네. 텐투드 리스트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 Y를 충족시키셔야 되고 어디로 향해 나가야 되는지 그 꼬린 지점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Y와 꼬린 지점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 꼬린 지점이 뭐냐? 비전, 미션, 비전, 슬로건, 목표, 핵심가치라는 이 5가지 키워드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키워드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런 게 미션이구나 이런 게 비전이구나 라는 것 등등을 이제 스스로 정립하셔가지고 늦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일주일 안에 이 텐투드 리스트 365 다이어리에 나의 미션과 비전과 이런 것들을 좀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젊은 시절 자포자기의 순간을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 매일 반복되던 무기력의 순간 속에서 저에게 번개치듯 갑자기 찾아온 것이 바로 텐투드 리스트였습니다. 지루하게 반복되던 일상에 내가 나 스스로에게 미션을 한번 던져보자. 그렇게 하나의 미션으로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텐투드 리스트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희망하신다면 매일 아침 텐투드 리스트와 함께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텐투드 리스트를 꾸준히 하신다면 1년 후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공간에 있는 우리 나알님들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기적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적어도 제가 장담한 건데요. 텐투드 리스트와 함께 하신다면 적어도 지금 현재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가 가능해지실 거예요. 네. 물론 그 속도의 갭 차이가 있을지언정 지금 현재 내가 나아가고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내가 달려가고 있는 나의 상태를 발견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텐투드 리스트 그냥 10의 법칙이라 생각하세요. 매일 아침 내가 10개를 적고 잠들기 전까지 내가 적은 것만큼은 무조건 완수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텐투드 리스트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션, 비전, 슬로건, 목표, 핵심가치 이 5개를 명확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는요. 배 안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노만 젓는 이 뱃사공이 아니라 배의 선미에 서서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선장이 되어야 됩니다. 매 순간 이 비전 5-2를 스스로에게 질문해서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립된 비전 5-2를 심장에 새겨놓고 될 수밖에 없도록 텐투드 리스트를 시행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나를 알리다잖아요. 나를 브랜딩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관점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고 있는 사람 또는 성공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사람과 수동적이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하락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왜 차이가 날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공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자기의 그 어떠한 시장을 확보해 나간 사람들은 자기의 시장에서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의 고객들에게 자기 것을 판매하면서 거기서 엄청난 부가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반대로 삶에 있어서 지쳐 있거나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져 있거나 성공과는 정반대쪽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비즈니스 패턴이 어떤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의 시장에서 남의 상품을 팔고 있고 남이 시키고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 성공하고 싶어? 그러면 내 말대로 해. 그냥 따라가는 거죠. 이건 나의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좀 격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 내 말대로 해 하는 사람의 어떤 수족과도 같은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정말로 나의 시장에서 나의 고객에게 나의 상품을 팔아야 된다. 네. 나 이러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생기신다면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비전 5-2입니다. 이것이 있고 없고가 엄청나게 차이를 만들어요. 회사만 미션이 있어야 되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기업들만 미션과 비전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거든요. 기업과 이런 그 가게들 뭐 사업하시는 분들만 슬로건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핵심 가치를 정해야 되나요? 아니거든요. 여기 우리 나알님들 다 아시는 분이세요. 네, 비록 저희 옆집에 사셨던 분은 아니시지만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계세요. 이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던 그 책을 통해서 전달했던 메시지 중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라면 당신의 인생을 그냥 당신의 인생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기업으로 바라봐라. 당신의 인생을 하나의 인생 기업으로 바라봐라. 그리고 그 인생 기업의 경영자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당신의 인생 기업의 사업가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당신의 인생 기업의 CEO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최창수라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최창수라는 인생 기업의 저는 CEO인 거고 갑자기 호명되어서 좀 송구하게 하지만 우리 전미경 나아님이 계시는데 우리 전미경 나아님 전미경이라는 인생 기업의 CEO이신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내 인생 기업의 나는 CEO고 사업가라는 어떤 확실한 자기 인식을 통해서 사업? 그래 내 사업 나는 내 인생 기업의 최창수라는 인생 기업의 나는 CEO야. 그러면 내 회사 잘 일궈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되지? 상품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나를 통해서 판매돼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도 있어야 되겠네. 그럼 상품을 누구에게 팔아? 고객을 확고하게 내가 타깃화해야 되겠네. 그럼 상품이 정해지고 고객이 정해지면 그걸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상품이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마케팅으로 할 건지 뭐 어쩌면 영업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도 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 구조를 만들면 좋을까? 이런 희망에 대한 어떤 숫자도 표현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으로 생각해 가시다 보면 이 미션, 비전, 슬로건, 목표, 핵심 가치가 정해져야 되는 왜 정해져야 되는지 이걸 이제 스스로가 막 깨닫는 순간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미션이란 뭐고, 비전이란 뭐고, 슬로건이란 뭐고, 목표란 뭐고, 핵심 가치란 뭔지 하나씩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션이에요. 네. 미션이란 존재의 이유입니다. 존재의 이유. 내가 이 시장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내가 고객들에게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내가 가족들에게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내가 이 사회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하나의 문장으로 간결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정한 것이 바로 미션이에요. 존재의 이유죠. 자, 그러면 예시를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정말 자주 드리는 미션에 대한 예시인데 아무래도 제가 코칭을 했었던 그 회사에 미션 문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례를 들어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한 제빵 회사가 있었습니다. 네. 꽤 유명한 제빵 회사예요. 네. 그리고 이 제빵 회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길을 다니면서 만날 수는 없어요. 왜? 네. 유명 백화점에만 입점해 있고 지금 직영점으로 한 16개, 18개 정도의 직영점을 이제 확장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년여 전쯤에 이 제빵 회사에 제가 대표님 코칭을 하러 들어갔는데 역사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션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미션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계셔서 제가 그 부분을 함께 고민을 해가지고 한 2달 넘게 고민을 했죠. 그래서 미션 문구를 만든 게 있어요. 네. 존재의 이유죠. 우리는 빵으로 인류의 음식의 식문화를 이롭게 한다. 우리 제빵회사가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표현해낸 거죠. 우리는 무엇으로? 빵으로 누구에게? 인류에게 무엇을? 식문화를 어떻게? 이롭게 한다. 우리는 빵으로 인류의 식문화를 이롭게 한다. 자, 그러면 나는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나는 무엇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이루어주기 위해 존재하느냐. 이런 형태의 구도로 나의 존재의 이유를 한번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미션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치고 나가는 힘이 강력해지고요. 비록 어려운 일이 펼쳐지더라도 자기의 존재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쉽게 쓰러지질 않습니다. 자, 미션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셨는지 제가 좀 궁금하네요. 네. 자, 참고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이 미션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미션의 그 문장을 만드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네. 좀 빨리 걸리시는 분들이 한 일주일 안쪽으로 3, 4일 만에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래 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한 달 이상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기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해서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오래 걸린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미션을 만들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갈망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심사숙고 끝에 만들어진 미션일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각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미션, 비전, 슬로건 뭐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비전이라든지 목표는 회사의 또는 시장 전체적인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미션은 한 번 정하면 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번 정하면 미션은 웬만해선 변화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내가 왜 이 시장에 존재하고 내가 왜 이 비즈니스에서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해 보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두 번째를 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작성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텐토리스트 365 다이어리에 두 번째로 작성하셔야 되는 건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려요. 뭐 다른 분들은 이제 다양한 이제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그냥 제가 비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 간결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룬 상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룬 상태. 그게 비전이에요. 참고로 이제 표현하시는 분에 따라서 조금씩 숫자가 다르긴 하지만 저는 비전에 단기, 중기, 장기 비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 단기 비전은 1에서 3년 그리고 중장기 이제 중기 비전은 이제 3년 이상에서부터 뭐 8년, 9년 정도 그다음에 장기 비전은 10년 이상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저는 이게 좀 길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비전은 단기 비전은 1년, 중기 비전은 2년, 장기 비전은 3년.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비즈니스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텐투드 리스트 365 다이어리잖아요. 2023년 12월 31일까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뤘을 때의 그 모습. 2023년 12월 31일을 딱 상상하셔서 내가 해내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었을 때 나의 어떤 상태, 내 회사의 상태를 떠올려 보셔서 그걸 그림처럼 연상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글로 표현해 내시면 되는 거죠. 이게 비전입니다. 다만 이때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 숫자로 표현해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숫자로 표현해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비전 문구 같은 경우 2023년 반드시 나는 성공한다. 반드시 부자가 된다. 반드시 건강한 몸을 갖겠다. 잘못 표현된 비전의 문구이거든요. 왜? 숫자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비즈니스적으로 내가 성공하겠다. 그러면은 2023년도에 내 회사의 매출 목표 얼마, 순이익 몇 프로 달성. 나 건강한 몸을 갖겠다? 그러면 건강한 몸, 뭐 체중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체중이니까 체중 몇 킬로 이하 달성.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화 시켜 나가는 거죠. 뭐 취미를 어떤 취미생활이나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골프를 친다? 그러면 2023년 12월까지 내가 평균 타수 뭐 85타? 85타의 실력 향상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내시면 되겠죠. 자, 비전이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룬 상태입니다. 2023년도에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떠올리신 후에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상상하셔가지고 이루어진 그 상태의 나의 모습을 그림으로 떠올리셔서 그거를 문장으로 표현해내세요. 단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 단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 자, 참고로 제가 적은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회사 리버스의 목표를 잠깐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숫자로 표현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리버스의 비전, 가장 이제 비전 2023년도에 단기 비전이 되겠죠. 매출 목표 5억 달성. 매출 목표 5억 달성. 간결하죠? 자, 이 비전을 딱 정하는 순간 우리 리버스가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 리버스가 달려가야 될 방향은 명확해진 거예요. 5억 달성이니까. 그러면 5억이 달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월 매출 평균적으로 얼마 달성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주 매출 어느 정도 달성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탁탁탁탁탁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럼 그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도 탁탁탁탁 머릿속에서 막 그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023년도 내가 나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더 성공적인 어떠한 비즈니스를 가져가시기 원하신다면 이렇게 숫자화된 표현으로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슬로건이에요. 비전이 반드시 달성될 수밖에 없도록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열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내가 뜰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슬로건을, 파이팅의 구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이 슬로건이 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파이팅의 구호입니다. 외쳐보시면 짝짝 입에 달라붙는 그 응원 구호 같은 느낌의 이 문장들이 슬로건이에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슬로건은 나와 그리고 내가 그 책임지고 있는 나의 직원들이 그 슬로건이 직관적으로 다가올수록 좋아요. 네, 멋지게 표현하려고 하지 마시고 직관적으로 딱 다가와서 임팩트 있게 딱 심장에 꽂히는 슬로건일수록 좋아요. 왜? 뗄 수밖에 없는 슬로건이니까. 네. 대외적으로 고객들이나 또는 내 인맥들에게 보여질 때를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 걱정하느라 멋있는 슬로건 만들다가 뛸 수 있는 힘, 에너지를 잃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슬로건이란 비전과 목표를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응원 구호 같은 겁니다. 네. 실행할 수밖에 없도록,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이룰 수밖에 없도록 강력한 응원 구호를 만들어 주세요. 네. 뭐 나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거예요. 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아자 힘 이런 것도 괜찮으신 겁니다. 네. 그리고 한동안 제가 저의 그 슬로건으로 한 3년, 2년 정도죠. 2년 정도 매일 아침마다 30번씩 외쳤던 게 있어요. 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한 그 이제 멘토님께서 저한테 사사해 주신 건데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쫄지 마, 이라는 게 있어요. 네. 5글자. 쫄지 마, 땅땅 이렇게 아침마다 외쳐요. 뒤에 2글자가 네, 욕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쫄지마 아침마다 샤워하면서 쫄지마 땅땅 쫄지마 땅땅 막 이러고 외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샤워하고 나와서 문을 열고 딱 아침에 첫 출근할 때 옷 다 입고 첫 출근할 때 문 밖을 나서는 나의 상태가 어떨까요? 컨디션 상태가 당당해집니다. 누굴 만나더라도 기죽을 일이 없어요. 어떤 도전을 하더라도 기죽을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샘플을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함께 해주신 우리 나알님들께서 2023년도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더 빨리 끌어당기기 원하신다면 아침마다 또는 어떤 특정 상황마다 나 자신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열정을 불어넣어 줄 수 있고 내가 뛸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는 응원 구호, 파이팅의 구호를 꼭 생각하셔서 나 자신에게 항상 생각날 때마다 외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결이 다르더라고요. 네. 때로는 직관적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때로는 그래서 어떤 특정 사람, 나를 자극하는 어떤 특정 사람을 타깃으로 한 슬로건을 만드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나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어떤 특정 사람, 네. 그것이 긍정적인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관계에서의 나에게 자극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제가 20대 때 너무나 사랑했던 한 여인에게 제가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이별 분명히 저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군에 입대하자마자 헤어지재요. 네? 제가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도끼를 어떻게 품었냐면 그 헤어진 그 여성분의 집 옆에 건물을 짓겠다. 그래서 제가 도끼를 풀었거든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슬로건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슬로건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반드시 건물주 된다. 네. 뭐 이러면서 이거 참 말씀드리기가 뭐하네. 네. 그녀 역건물의 건물주 된다. 뭐 이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에게 20대 때 많은 자극을 했었던 그런 이제 경험을 좀 나눠주는 겁니다. 나에게 직관적이고 우리 회사에게 직관적이어야 돼요. 슬로건이. 그리고 슬로건이 잘 만들어졌느냐 안 만들어졌느냐를 이제 평가하기를 원하신다면 외쳐보시면 됩니다. 네? 있는 있고 소리쳐서 외쳐보시면 돼요. 잘 만들어진 슬로건은 외쳤을 때 자연스러워요. 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야 막 이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외쳐져요. 근데 잘못 만들어진 슬로건은 외쳤을 때 힘이 붙지도 않고 뭔가 불안정하면서 뭔가 그 외치는 데 있어서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만들어진 슬로건은 외쳤을 때 힘이 붙고 자연스럽게 외쳐진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목표예요.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비전을 작성하신 후에 그럼 그 비전을 현실로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목표를 명확하게 표현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목표란
비전을 달성하기에 무엇을 언제까지 달성하겠다라는 결심과도 같거든요. 자, 그런데 이 목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목표는 쉽게 말씀드려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목표가 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목표. 가장 대표적인 예가 1월 달에 뭐 달성하겠다. 2월 달에 뭐 달성하겠다. 3월 달에 어디까지 달성하겠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목표치를 딱딱딱 설정해 놓는 거예요. 자, 다음 영역별 목표가 있습니다. 영역별 목표가 있어요. 이 영역별 목표는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운영해요. 그러면 뭐 부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A 부서, B 부서, C 부서, D 부서, E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A 부서는 이거 달성해. 1년 동안. B 부서는 이거 달성해. C 부서는 이거 달성해. 이렇게 영역별로 목표치를 할당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역별 목표입니다. 그러면 일개인에게도 나 같은 한 명에게도 나 스스로에게 영역별 목표를 이걸 이제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2023년도 내가 반드시 그 매출 목표 5억을 달성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러면 인간관계, 거래처 고객 몇 개 확보, 그 다음에 뭐 나 스스로에게 이제 내가 영업을 뛰어가지고 내가 영업을 뛰어서 월마다 대표로서 회사에 가져다야 되는 어떤 영업 매출, 영업 매출 뭐 얼마 3천 달성, 5천 달성 이러면서 나 스스로에게 영역을 딱딱딱딱 정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걸 달성하려면 나 책도 써야 되겠네? 그러면 2023년 책 출간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딱딱딱 나한테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책 출간 딱 하면은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는 3월 달까지는 초고가 나와야 되겠네. 5월 달까지는 뭐 해야 되겠네. 8월 달까지는 뭐 해야 되겠네. 그래서 11월에는 책이 서점에 전국 서점에 깔리게 만들어야 되겠네. 이러면서 딱딱딱딱 시간의 목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목표가 있고 영역별 목표가 있다. 그리고 정말로 잘 만들어진 목표는요. 이 시간적 목표와 영역별 목표를 잘 믹스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그 리버스의 목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 연매출 5억 달성을 위해서 리버스가 지금 현재 짧게 잡은 리버스가 잡은 목표를 짧게 어느 한 부분만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리버스의 그 목표는요, 30, 300, 30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30은 뭐냐? 저희 리버스를 통해서 성장한 명확한 증거가 되시는 성장하신 분 30명 만들겠다. 그리고 300 같은 경우에는 이곳 리버스에서 300회 강의 또는 300 이제 고객사 또는 이제 300의 찐 커뮤니티, 300명의 찐 커뮤니티를 만들겠다. 2023년도에 영역별 목표 중에 저희는 이곳 리버스에서 300회의 강의를 가져야 되는 300회 강의의 영역이 만들어진 거고 300의 찐 커뮤니티 만들겠다. 우리 나의 커뮤니티 연말까지는 저희가 300명 꽉 채울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려면 이 300명을 꽉 채울까? 이제 월별 목표가 또 나오겠죠. 300 커뮤니티에서도 300개의 고객사를 만들겠다. 이 고객사를 만들려면 이것도 월별 목표가 또 나오겠죠. 자, 다음에 3000이에요. 이 3000이 뭐냐? 우리 리버스를 경험하신 분들의 그 리뷰, 이거를 3000 리뷰를 달성하겠다. 그래서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 다 통틀어 가지고 리버스 검색하면 바로 떠오를 수 있도록 저희 리버스를 마케팅하겠다. 이런 의지를 담은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 리버스를 지금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저하고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나알님들, 나를 적극적으로 세상에 알리고 내 시장에서 내 상품을 팔고 내 고객을 형성하는 거, 나의 울타리를 만드는 거, 이러려면은 이게 가능하려면은 지금 이 텐토리스트 365 다이어리 앞부분에 말씀드리는 수십 번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미션, 비전, 슬로건, 목표, 핵심 가치가 명확해지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하고 싶어, 내 시장에서 내 상품 팔고 싶어, 내 시장에서 내 상품 팔고 싶어 계속 소리만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비전 5 툴의 이제 핵심 가치예요. 핵심 가치란 원칙, 행동 규범, 태도의 중심과도 같은 겁니다. 비전과 목표가 형성이 만들어지시면 이 비전과 목표를 정말로 이룰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를 통제하는 키워드를 정하시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를 통제하는 키워드를 정하시는 거예요.
애티튜드를 정하시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나는 이런 행동 패턴을 가져가겠다. 이런 사고의 중심을 가져가겠다. 반드시 내 행동 패턴에 이것만큼은 지켜나가겠다. 이런 원칙, 행동 규범, 태도의 중심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로 치면은요, 규율, 규칙, 규범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건설회사 같은 경우 안전 이렇게 정하면 모든 임직원들이 2023년 동안 일을 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이제 선택한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갑자기 말이 꼬이네. 2023년도에 의사결정을 할 때 뭐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적용이 될까요? 안전인 거거든요. 안전이 핵심 가치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 그 나알님들께서도 2023년도에 이루고자 하는 미션과 비전 뭐 등등을 다 수립해요. 그러면 될 수밖에 없도록 이게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꾸준해야 되겠다. 꾸준함 이렇게 정해요. 예시로 그러면 꾸준함 정하는 순간 1년 365일 이거 매일같이 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죠? 빨간 날도 쉬지 않고 꾸준하게 1년 365일 자신하고의 약속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 2023년도에 매출 이제 그 비전 달성하기 위해서 나의 태도의 중심 뭐 가져가야 되지? 감사. 내가 만나는 고객들에게 감사하고 나를 챙겨주는 고객, 나에게 이제 비즈니스를 소개시켜주는 고객, 뭐 내 제품을 구해주는 고객, 이 모든 고객들에게 내가 진짜 감사하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감사 키워드를 정한 순간 2023년 1년 365일 내 행동 패턴은 다 감사의 패턴으로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도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내 사랑하는 아이가 나를 안아준다. 아빠 안아줘서 고마워. 이게 익숙화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의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죠. 참고로 저희 그 리버스의 2023년도 키워드 핵심 가치 키워드 중에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 좀 길어요. 원래는 2글자, 3글자에서 정하시면 좋은데 저희가 정말 핵심 가치 키워드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승전 마케팅. 저희 리버스에서 정한 핵심 가치예요. 3가지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기승전 마케팅. 자, 그러면 우리 저를 포함한 리버스 임직원들은 어떤 행동 패턴을 보여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어찌됐든 최종적으로 마케팅과 연결되도록 사고하고 생각해서 결과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행동 패턴의 중심이 되겠죠. SNS를 하더라도 리버스를 알리기 위한 SNS가 돼야 되는 거고, 옆 사무실 그 사장님과 잠깐 커피를 하더라도 우리 리버스를 알리기 위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리버스를 알리자. 리버스를 알리자. 기승전 마케팅. 어찌됐든 최종적으로 마케팅으로 가야 된다. 행동의 중심 키워드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시 샘플을 드렸으니까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핵심 가치 이 3가지 보통 1가지에서 3가지 정도 정하시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뭐 4개, 5개 정하는 것도 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1인 기업가들에게는 이 4개, 5개는 좀 많은 것 같아요. 1개에서 3개 사이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것을 좀 정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미션, 비전, 슬로건, 목표, 핵심 가치 이것을 이제 명확하게 문장으로 표현하셨다면 Y를 정하셔야 돼요. 내가 왜 2023년에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지, 내가 왜 달려가야 되는지, 또는 내가 왜 이 비즈니스, 이 사업을, 이 회사를 성장시켜야 되는지, 성공시켜야 되는지 그 Y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미션과 비전과 목표는 더욱 빠르고 강렬하게 나에게 끌어당겨져 옵니다. 결국 뛰는 사람들은 Y가 간절한 사람들이거든요. 결국 현재 상태에 머무르시는 분들은 이 Y가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뛸 수밖에 없도록 간절해질 수밖에 없도록 Y를 나의 일상을 관찰하시고 나의 과거를 관찰해 보셔서 나의 강력한 Y를 선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잠깐 공유를 중지할게요. 네. 자, Y를 강력하게 이제 선정해라. 여기에 있어서 제 Y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적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Y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약간 귀공자 스타일이죠. 왜 웃으시죠? 아닌가요? 네. 네. 아, 아닌가? 네. 자, 재벌집 막내 아들 같지 않나요?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그 사주를 좀 이렇게 정말로 잘 보시는 분이 저의 그 이제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다음에 이름 등등 가지고 막 사주를 보시더니 저한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45세까지 돈이 하나도 없었네. 정말 힘들었네. 태어난 순간부터 힘들었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서울의 종로 쪽인데 대학로 마루니공원 뒤편에 창신동과 이화동과 동승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1970년대, 80년대 가장 서울에서 빈곤했었던 3대 빈민촌 중에 하나거든요. 그곳이. 네,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께서 하셨던 일은 일용직 노가다 일을 하셨어요. 매일 아침 자전거를 끌고 나가가지고 매일 저녁 고주망태가 돼서 이제 흙깡탱이가 되져가지고 뭐 건설 현장에서 이제 일용직으로 일하시니까 흙에 막 뒤집어 쓰셨겠죠. 그래서 막 매일마다 술이 취해서 같은 노래만 부르세요. 1년 365일. 예, 그것도 한 곡이 끝나면 다른 곡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또 다시 무한반복. 예, 사나이 우는 가슴을 그 누가 아랴. 그 노래 부르시면서 저기 멀리에서 막 오시는 거예요. 예. 저희 부모님 정말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한데 한편으론 저한테 좋지 않은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 저희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가장 최악의 유산, 가난의 유전자입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항상 가난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가난한 어떠한 유전자의 가난한 어떠한 사람으로서의 부모로서의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저한테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수동적이고, 네. 항상 전전긍긍하시고,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만 얘기하시고, 어려워만 얘기하시고,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만 얘기하셨던 거예요. 깜짝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빠가 미안해. 이건 어쩔 수 없잖아. 이건 내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정말 미안한데 딸아 미안하다. 저랑 똑같이 생긴 딸아이인데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네, 판박이. 지금 이제 올해로 이제 12살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겠죠. 제가 뛰어야 되고 제가 성공해야 되는 가장 강력한 Y는 제가 사랑하는 나의 딸에게 가난의 유전자가 아니라 부의 유전자를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이 가난의 유전자는 한번 딱 주입이 되면 절대 빠져나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이를 악물고 가난의 유전자가 싸워나가고 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딸에게만큼은 이 가난의 유전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부의 유전자를 가지고 세상에서 더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Y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함께 해주시는 나을님들께서도 나를 뛰게 만들고 나에게 더 간절함을 간절함이라는 걸 더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거 무엇으로 정하면 될까? 이거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머리 생각으로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이 텐투더리스트 365 다이어리에 그거를 좀 적어주세요. 그 Y를. 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그 Y를 읽어주세요. 지금 글씨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제가 비디오에서 가상 배경을 좀 놓은 상태로 할게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저희 Y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 텐투더리스트 365 다이어리 매일 아침에 쓸 때마다 이 Y를 읽고 들어갑니다. 네. 자,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들을 읽어드릴게요. 절대로 사랑하는 나의 딸 예은이에게 가난의 유전자를 물려주지 않는다. 가족이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나를 만든다. 가족이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나를 만든다. 그리고 세 번째, 네.
아, 참, 이게 정말 저를 간절하게 만드는데, 다시는 돈 빌리러 다니지 않는다. 예, 다시는 돈 빌리러 다니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저의 강력한 Y입니다. 예. 우리 나은님들께서도 될 수밖에 없게끔 나의 Y를 반드시 선정하셔가지고 적어 놓으시고 매일 아침마다 읽으셔서 될 수밖에 없는 나의 환경을 세팅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텐투드리스 시작하면서 정말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인간은 세팅한 대로 움직인다. 인간은 세팅한 대로 움직인다. 즉 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될 수밖에 없게끔 세팅하시면 되는 게 아닌가. 그 환경도 사람도 관계도 일도 모든 것을 될 수밖에 없게끔 세팅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쪽을 또 화면 공유를 할게요. 이 Y까지 명확하게 이제 선정이 되시면 앞에 적었으니까 이제 뒤에는 안 적어도 되겠지가 아니라 한눈에 보일 수 있게 다시 뒤에다가 적어주세요. 미션, 비전, 슬로건, 목표, 핵심 가치. 그래서 매일 아침 한 장의 페이지에 이걸 다 볼 수 있게 적어주셔야 더 빠르게 보면서 자기의 어떠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니까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이 작업이 끝나시면 제가 여기에 글들을 적어놨는데 7일 간격으로 글들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7일 간격으로. 그래서 매주 월요일 또는 일요일에 그 새로운 글을 읽으시면서 자기를 동기부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이 다이어리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글들은 어디 책에서 가져온 글들이 아니라 제가 직접 쓴 글들을 다 여기다 넣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최창수라는 사람이 쓴 글이니까 그냥 박수로 네, 좋은 마음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위에 상단부터 볼까요? 네, 여기에는 날짜를 적습니다. 날짜 2023년 1월 7일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오늘 날짜. 그러면 내일이면 2023년 1월 8일 매일마다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Success Y, Success 비전입니다. 네. 오늘 적으실 때에는 예를 들어서 오늘 적으실 때는 Success Y,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이유, 뛰어야 되는 이유 Y 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생각해서 정하시면 그걸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한 번 적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네, 매 페이지마다 쇼를 잠깐만 멈출게요. 다시 공유합니다. 네. 매 페이지마다 한 장씩 넘기면 다 Y와 비전을 이렇게 적게 해놨거든요. Y와 비전을 적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틀 간격으로 Y를 적고 이틀 간격으로 비전을 적는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이루어야 될 2023년도에 비전을 상기하시고 그 비전을 이룰 수밖에 없게끔 Y를 통해서 간절함을 불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Y를 적으신 후에 오늘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 10개를 적어주세요. 10개를. 그리고 수시로 다이어리, 그 365 다이어리 체크하시면서 보시면서 내가 해낸 것들이 있다면 V자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해냈어, 미션 클리어했어 이렇게 V자로 체크를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의 메모 인사이트 여기에다가는요 무엇을 입력하시느냐? 네, 저는 이거는 뭐 무엇을 입력하시든지 다 좋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입력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먼저 첫 번째, 나를 뛸 수밖에 없게끔 오늘의 어떠한 나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명언을 집어넣으시거나 스스로 나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스스로 정한 어떠한 테마 같은 글귀 같은 것들을 정하시거나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들을 지난 며칠간 적었냐면 1월 3일날 적은 내용이네요. 실행을 하면이에요. 하면 끈이 생긴다. 하면 끈이 당겨진다. 하면 꿈이 끌려온다. 그러니까 내가 실행을 옮기면 나와 꿈 사이에 끈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내가 실행을 하면 이 끈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제 끈을 통해서 꿈이 끌어당겨져 온다는 거예요. 1월 4일에는 제가 뭘 썼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1월 5일에는 제가 인사이트에다가 뭘 적었냐면 결국 내가 잘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결국 내가 잘하면 된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은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지치지 말자. 정신을 맑게 유지하자. 네. 제가 어제 좀 과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신을 맑게 유지하자 이렇게 좀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나에게 인사이트가 될 만한 어떠한 글귀 이런 것들을 적으셔도 되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오늘의 메모 인사이트에다 뭐 적으시냐면, 만약에 혹시 10가지를 적었는데 10가지를 다 달성했어요. 그러면 나에 대한 칭찬의 문구를 적으셔도 되고, 근데 한두 개를 달성 못했어. 그러면 달성 못한 것을 다음 날로 이어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음 날로 이어가기 위해서 내가 왜 이걸 못했는지 스스로 피드백하시고, 내일 이 부분을 다시 텐투드 리스트 안에 넣어가지고 12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2개를 작성 못했다? 다음 날로 연결짓는다? 12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텐투드 리스트 안에 2개를 이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면 나에게 이제 다짐, 내일은 반드시 한다, 뭐 등등의 다짐의 문구, 피드백의 문구 등등을 넣으셔도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일같이 1년 365일을 쭉 해나가시다 보면 2023년 12월 31일에 한 권의 2023년 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한 권의 위대한 자서전과도 같은 나의 역사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자, 오늘 제가 텐투드리스트 양식지 활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간단한 거 다들 아시죠? 매일 아침 내가 오늘 해야 될 거 10개를 적고 잠들기 전까지 그것을 클리어 완수해내자. 그런데 이것을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왕 하시는 거 텐투드 리스트를 극대화, 효과를 극대화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미션, 비전, 슬로건, 목표, 핵심 가치, 그리고 Y가 강력해져야 된다. 이거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하고 함께하는 나를 알리다 방에 계시는,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2023년도에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로 기적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낸 역사가 되는 순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몇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이어리에도 넣어드렸지만 이것을 좀 읽어드리면서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남다르다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하기 어려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3가지가 있으니, 첫째, 정말로 다르거나, 둘째, 정말로 잘하시거나, 세 번째, 최초가 되는 것입니다. 최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이에요. 우리가 미래에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은 이루고자 하는 상상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미래에 이루고 싶은 것 이상을 제안하는 것 또한 상상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023년도 나 연 매출 5억 달성할 거야. 그러면 인간은 세팅한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5억 달성을 위해서 뛸 수밖에 없어요. 뛰게끔 되어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5억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억으로 내가 스스로 경계선을 그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미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끈기예요. 1년이 걸리더라도 3년이 걸리더라도, 아니 10년이 걸리더라도 끈기 하나로 버티고 또 버텨내면 가장 위대한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되 우리는 미래를 봐야 하는 겁니다. 위대한 성공 습관 프로젝트 텐투드 리스트와 함께 2023년 우리 모두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치거나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보너스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거든요.